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상속자에게도 재소전하의 책임이 있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재소전하의 승계를 두고 상속인과 건물주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승계되는 상가임대차에서 재소전하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재소전하의 이행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소전하가 성립된 상가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임대차 관계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재소전하의 이행의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하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이 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민법에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도 승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반대로 건물주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함께 거주한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도 있겠지만 상가임대차에서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더는 상가에 대한 사용 수익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가령 상속인이 세입자가 운영하던 업종에 소질이 없고 장사를 한 경험도 없다면 세입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의 사망은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소전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여 건물주와 상속인의 합의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과 재소전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입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계획으로 세입자가 운영 중인 점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 세입자의 사망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와 비슷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가임대차 기간 중에 아버지인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동업 중인 아들의 판단에 따라서 재소전하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가업을 잇길 원한다면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의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받아서 점포를 운영하던 중에 조서를 위반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재소전하에는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소전하의 성립 당시와 당사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건물주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재소전하의 성립 당시와 현재 점유자가 달라졌기에 당사자를 변경해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망으로 진행된 상속승계에서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어렵진 않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상속자에게도 제소전화의 책임이 있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인이 장사의 경험이나 의지가 없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속인이 동업자일 경우에는 제소전하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소전하의 조서를 위반했을 때 승계 집행문의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제소전하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종숙 변호사의 제소전화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